여러분, 기동전사 건담 시드 좋아하시나요? 그럼 기동전사 건담 시드 데스티니는 어떠신가요? 두 작품을 모두 보신 분이라면 아마 시드와 시드 데스티니의 연결이 뭔가 매끄럽지 않다는 위화감, 그러니까 두 작품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다는 어색함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아스란자라는 어쩌다 오브에 남아 카가리 곁을 지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유니오스 조약은 또 어떻게 맺어진 건지, 도대체 두 작품 사이에는 어떤 정치적 변화와 사건들이 있었길래 플랜트 의장의 아들인 아스란이 오브에서 다른 신분으로 살게 된 건지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퍼즐 조각을 맞춰줄 수 있는 작품 기동전사 건담 시드 리콜렉션을 준비해봤습니다. 기동전사 건담 시드 리콜렉션이라는 제목이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작품은 기동전사 건담 시드 시리즈의 어떤 작품에서도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이야기, 유니오스 조약이 맺어지는 과정과 아스란자라가 오브로 망명하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 놀라운 부분은 기동전사 건담 시드 리콜렉션은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아닌 모바일 게임 SD 건담 G 제너레이션 이터널에서 공개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동전사 건담 시드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팬들을 위해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에서 준비한 깜짝 선물이 아니었을까 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드와 시드 데스티니 사이의 공백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애니메이션 시리즈에는 나오지 않는 미싱 링크 시드 리콜렉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서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참고로 이번 영상은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코즈믹이라 71년 9월 27일 제2차 야킨도의 공방전이 종결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구연합군의 무르타 아스라엘, 그리고 자푸트의 패트릭 자라 의장, 양진영의 극단적인 지도자들이 모두 사망하면서 1년 반이나 이어지던 참혹한 전쟁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패트릭 자라의 사망으로 자푸트 내에서는 자라파에게 탄압받았던 클라인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라크스 클라인의 아버지 시겔 클라인의 최측근이었던 아이린 카나바가 임시 최고평의회 의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카나바 의장의 최우선 과제는 단 하나, 하루빨리 지구연합과의 정전협정을 마무리해 전쟁 직후의 불안정한 상황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탓이었을까, 정전협정을 위한 회의는 양측의 팽팽한 논쟁 속에 난항을 거듭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양측이 최대한으로 양보한 타협안이 만들어지게 되고, 카나바 의장은 이를 승인받기 위해 플랜트로 향하게 됩니다. この国力に応じた軍事制限を唱えるリンデマン案はプラントを劣勢へ追い込むための陰謀ではないか。ですが、これがようやく連合側に取り付けることができた合意点なのです。しかしこの条約案を承認すれば国民の反発を呼びます。プラントが最も避けねばならないことは、条約が締結できないまま均衡が崩れて戦争が再開してしまうことです。この状況をご理解の上、ご賛同いただけ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全責任は私が取ります。どう責任を取るというんですか、議長。私の命に変えて。議長にそこまでの覚悟がおありでしたら。 전쟁은 멈췄지만 세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과도 같은 상황. 키라와 라크스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채 우주에 남아 다가올 위기에 대비했고, 아스란과 카가리는 아크엔젤과 함께 지구의 오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디아카와 이자크는 플랜트로 귀환하며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렇게 정전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된 지 3개월,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자푸트의 초계함 카르만이 누군가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죠. 자푸트와 지구연합 양측은 서로를 배후로 의심하며 다시 한번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키라와 라크스는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이터널로 긴급히 현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키라의 프리덤 건담은 야킨도의 전투에서 라우르 크루제와의 사투로 대파되어 수리 중인 상황. 키라에게는 스트라이크 루즈를 개량한 드라군 스트라이크 외에는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마주친 적은 제2차 야킨도의 공방전에서 뉴트론 제머 캔슬러 탑재 핵미사일을 운용했던 피스메이커 부대의 기함, 지구연합군 소속의 전함 툴리틀이었습니다. 그리고 키라와 전투를 벌인 모빌슈트 부대 안에서는 놀랍게도 패트릭 자라의 신복이었던 메이어 시바의 전용기가 함께하고 있었죠.
메이어 시바는 과거 피해 발렌타인 사건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던 인물로 지구와의 평화를 추진하는 카나바 의장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우주에서 플랜트와 지구연합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플랜트의 의장이 지구로 내려갈 때 지구연합과의 충동을 우려한 플랜트의 호위 부대가 위성궤도 근처까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지구로 강화하는 의장의 셔틀을 요격하려 한 것이었죠. つまりザラハを追い落としたクライン派目的はカナーバ議長か。講和条約締結のキーマンであるカナーバ議長に何かあったらああ、講和会議は失敗に終わり条約案は白紙に戻されるだろう。現在カナーバ議長はプラント最高評議会に出席しています。その間は安全なはずです。ですがその後講和会議のため再び地球へ向かう予定になっています。シバが議長を狙うとしたらその時だが。でもザフトの艦隊が護衛するはずじゃ。ところがザクトと連合の艦隊はカルマンの一件以来緊張状態のままです。ザクトの艦艇が一隻でも地球へ近づけば戦争再開の口火を切ることになりますわね。あとは護衛もなく地球へ向かう議長のシャトルを攻撃すればいい。シバらしい針の穴をつくような作戦だ。ですがザフトでも地球連合でもない私たちならばこの局面は変えられるはずです。参りましょう。私たちのやるべきことを行いに。 하지만 시바의 이런 계획은 이터널과 키라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카나바 의장은 무사히 남아프리카 통일기구의 수도 나이로비로 강화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바의 노림수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피스메이커 부대의 기함이었던 톨리틀 안에서 손에 넣은 핵미사일을 이미 지구로 내려보낸 것이었죠. 전쟁 이후 오부에도 임시정부가 탄생하지만 오부 해방작전에서 지구연합에 사실상 패배한 오부였기에 오부의 새로운 정부는 지구연합의 감시 아래에 대서양 연방의 보호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부는 주권의 회복과 독립을 위해 아프리카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지구와 플랜트의 강화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는데 문제는 시바 세력이 탈취한 핵탄두가 강화 캡슐을 통해 지구로 내려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에서 시바의 행적을 추격하고 있던 이터널은 핵탄두가 지구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핵탄두의 추적을 아스란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お久しぶりですわ。アスラン、カガリさん。ラクス、キラ。どうした？何が起きている？新たな戦いの火種になろうとしています。メイヤシバだって？はい。パトリック・ザラを信奉するザフト兵を集めて何かを画策しています。シバは核ミサイルを搭載したカプセルを地球へ降下させました。しかし彼女は宇宙に残り何かをしようとしています。シバのことは僕たちが追う。核ミサイルの件はアスランに頼めるかな。簡単に言ってくれるな。アスラン、二人でやれば大丈夫だ。 소식을 들은 아스라는 오부가 개발한 신형 모빌시트 무라사메의 시작기를 타고 핵탄두가 탑재된 강화 캡슐이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아프리카로 한 발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바를 필두로 한 자라파의 잔당들은 패트릭 자라의 아들인 아스란의 이름을 사칭하는 것도 모자라 그 이름을 구심점으로 삼아 테러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라의 잔당 세력은 진짜 아스란이 눈앞에 나타나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가짜라며 공격하게 되죠. 이 상태를 방관하면 자칫 아스란이 새로운 전쟁의 주동자로 몰릴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해결해야만 했죠. 그렇게 자라의 잔당 세력과의 대치를 통해 강화 캡슐 안에 실렸던 핵탄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아스란은 이들의 진짜 타겟이 아프리카 동부의 빅토리아 기지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전쟁 중 지구상의 매스 드라이버 시스템이 모두 파괴되어 빅토리아 기지에 있는 매스 드라이버가 우주로 물자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 만큼 그곳에 있는 매스 드라이버가 파괴되면 우주의 지구연합군은 보급이 끊기게 되고 우주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플랜트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곧 지구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놈들의 목적을 눈치챈 아스라는 사력을 다해 빅토리아 기지로 향하게 되고 빅토리아 기지를 공격하는 자라파의 잔당들을 제압할 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발사까지 극적으로 막아내며 지구를 구원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아스란의 이런 눈부신 활약을 지켜본 지구연합군은 이번 테러 사건이 자프트 정규군과 무관함을 인정했고, 코즈믹이라 72년 3월 10일 뉴트론 제머 캔슬러와 미라즈 콜로이드의 군사적 이용 금지, 인구, GDP, 실업률 등 양국의 국력을 기준으로 전함과 모빌슈트의 생산과 배치수 제한을 마련하는 등 군축 규정 등의 합의 내용이 포함된 유니우스 조약이 무사히 체결되면서 우주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의 불씨를 끄고 평화를 지켜낸 아스란이 플랜트로 돌아가는 대신 카가리의 제안에 따라 오브로의 망명을 선택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애니메이션에서는 생략됐었던 유니우스 조약의 체결 과정과 아스란이 오브에 남게 되는 비하인드 스토리, 기동전사 건담 시드 리콜렉션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기동전사 건담 시드의 새로운 이야기, 기동전사 건담 시드 리콜렉션이 실려있는 SD 건담 G 제너레이션 이터널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G 제너레이션 시리즈는 워낙에 유명한 게임이라서 굳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만 설명해보자면, SD 건담 G 제너레이션 시리즈는 역대 건담 시리즈의 총출동을 컨셉으로 내세운 게임으로 플레이스테이션 1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유서 깊은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건담 시리즈의 역대 작품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모빌슈트와 캐릭터를 모아서 성장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나만의 부대를 편성해서 건담 세계의 모든 작품을 경험하는 롤플레잉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건담만 참전하는 슈퍼로봇 대전 정도로 생각하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SD 건담 G 제너레이션 이터널은 모바일용으로 만들어진 시리즈 중에 세 번째로 출시된 최신 작품입니다. SD 건담 G 제너레이션 포터블부터 이 시리즈를 즐겨온 저로서는 솔직히 모바일 게임이라는 것에 큰 기대를 갖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모바일 특유의 가벼운 완성도나 과금 유도, 특히 뽑기, 그러니까 가챠 시스템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G 제너레이션 시리즈가 새로 나왔다는 소식에 실망을 하더라도 해보고 나서 하자는 마음으로 속는 셈 치고 다운을 받았는데, 이 녀석 제 편견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기존 모바일 시리즈들과는 다르게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즐겼던 G 제너레이션 특유의 운영 방식, 턴제 형식의 SRPG 방식으로 게임 스테이지 플레이가 진행되며 캐릭터가 가진 각각의 능력과 스킬 등을 이용해 전략적인 플레이를 진행한다는 것,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캐릭터들의 대사의 완벽한 한글화는 물론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성우들의 목소리까지 더빙으로 흘러나오는데, 과거 콘솔에서 처음으로 캐릭터의 목소리를 더빙으로 들었을 때 느꼈던 그 전율과 충격을 모바일에서 다시 느끼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진심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서비스 중인 10개 지역에서 구글 플레이 올해를 빛낸 수상작 2025에서 올해의 베스트 게임 및 올해를 빛낸 스토리 게임 부분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아무튼 퍼스트 건담으로 불리고 있는 기동전사 건담이나 기동전사 건담 유니콘 같은 우주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들 뿐만 아니라 기동전사 건담 시드나 기동전사 건담 더블오 같은 비우주 세계 시리즈까지 가리지 않고 모두 만나볼 수 있으며, 내가 편성한 부대로 원작을 아주 충실하게 재현한 스토리를 직접 따라가며 플레이하는데, 게임 진행 중간중간마다 해당 작품의 영상 이미지가 이펙트 효과와 함께 재생되다 보니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작품 스토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만큼 건담 스토리를 잘 모르는 뉴비분들도 게임을 통해서 건담 작품을 본 것처럼 뚝딱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이 작품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게임으로 건담 IP에 새롭게 입문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하네요. 그리고 2026년 3월 기준으로 16개의 메인 스테이지와 4개의 히스토리 스테이지가 공개되어 있는데, 기동전사 건담 시드 아스트레이 시리즈 같은 외전격 작품들의 스토리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뉴비뿐만 아니라 건담 시리즈를 좋아하지만 외전까지는 찾아보지 않으신 분들 역시 충분히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품들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즐길 거리가 한참 더 남아있다는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G 제너레이션의 전통성을 유지하면서도 모바일 특유의 가챠 게임의 장점을 잘 융합한 부분은 정말이지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전 세대의 G 제너레이션 시리즈들은 그래픽이나 연출은 좋아졌지만 뭔가 새로운 게 부족한? 기존 작품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고, 모바일용 G 제너레이션 시리즈는 너무 가챠에 집중해서 G 제너레이션 특유의 매력을 살리지 못했다는 느낌이 강한 작품들 뿐이었죠. 하지만 이번 지젠의 이터널은 두 가지 게임의 장점만을 결합한 모습으로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게임도 가차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가차 게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 게임은 현질 없이도 충분히, 아니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지젠의 이터널에는 무려 850기 이상의 모빌 슈트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500기 이상이 과금 없이 게임 내 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체라는 것. 직접 전투를 뛰고 기체를 육성해서 다음 단계로 개발해 나가는 그 쏠쏠한 재미. 저도 요즘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 모빌 슈트 개발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500기 이외에는 현질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저의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게임 내 재화 중 하나인 다이아가 자연스럽게 쌓이는데 이 다이아를 모으면 얼마든지 울트라 레어급 기체를 뽑을 수 있는 가차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모으는 게 어렵거나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고도 하실 수 있는데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발생 이벤트와 스토리만 진행해도 충분히 쓸 만큼의 다이아가 모이더라고요. 거기에 때 되면 상당한 양의 다이아를 보급해주거나 과업 달성으로 뽑기 티켓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금까지 한 번도 현질 없이 800기 이상의 기체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울트라 레어급 기체를 뽑을 확률이 만만치는 않지만 각각의 건담 작품을 진행하고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이아를 모을 수 있는 만큼 이 정도면 솔직히 과금은 없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 아닐까. 그리고 튜토리얼을 모두 마무리한 신규 유저들에게는 상당량의 다이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울트라 레어 유닛 1기를 확정적으로 뽑을 수 있는 울트라 유닛 1기 확정 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까지 하죠. 14개의 최고 등급 유닛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기체가 나올 때까지 리세라마를 무한으로 반복할 수 있으니까 시작부터 마음에 드는 울트라 레어 기체를 뽑아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거. 게임 자체도 무료인데 이 정도면 뭐 뽑기로 현질을 유도하는 가차 시스템도 단점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수준이 아닐까 하네요. 그런데 SD 건담 G 제너레이션 이터널 나온 지 꽤 됐는데 왜 이제서야 소개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곧 1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SD 건담 G 제너레이션 이터널이 대망의 1주년을 맞이해 엄청난 이벤트와 혜택을 정말이지 작정하고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울트라 레어급 모빌 슈트를 얻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벤트로 몇 가지만 우선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무려 울트라 유닛 1기 확정 10연속 보급이 진행됩니다. 놀라운 건 원하는 유닛이 나올 때까지 기간 내에 무한 재도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기체를 무조건 뽑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최대 47연속 무료 유닛 보급 이벤트가 개최되는데 이벤트 참여 티켓 47장을 다 모으면 무려 울트라 레어급 기체를 2기 이상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참고로 이벤트 참여 티켓은 로그인 보너스와 1주년 패널 미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패널 미션을 올 클리어하면 보너스로 다이아 3000개까지 추가로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카운트다운 로그인 보너스. 8일 연속으로 게임에 접속하기만 하면 다이아 3000개와 앞서 말씀드린 47연속 뽑기 티켓을 최대 12장이나 받을 수 있고 여기에 4월 1일부터 열리는 1주년 특별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시면 추가로 다이아 1000개를 더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4일 방영된 로드맵 생방송을 기념해 4월 23일까지 다이아 1500개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기까지 하니 저처럼 게임의 현질을 잘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지금이 바로 탑승할 타이밍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 과금 유저분들의 효율을 우주 끝까지 끌어올려줄 엄청난 꿀팁, 인게임 결제보다 훨씬 더 빠방한 혜택을 주는 공식 웹스토어도 오픈했다는 것. 여기서도 1주년 기념으로 4월 1일부터 한 달간 웹스토어 한정 특가 패키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웹스토어에서 구매 시 다이아 800개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건 기본이고 1주년 기념으로 출시된 다양한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대박인 건 포털 사이트에서 지젠의 이터널 웹스토어 검색 후 접속만 해도 다이아 3000개를 선물로 드리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1주년 이벤트와는 별개로 아주 중요한 필수 혜택, 웹스토어 오픈 기념으로 반다이 남코 아이디를 연동하기만 해도 무려 다이아 3000개를 팍팍 뿌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넘치는 혜택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이 밖에도 제가 다 설명해드리지 못한 이벤트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번 1주년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온라인은 물론이고 TV CF부터 5개 광고까지 길거리에서 지젠의 이터널 광고 정말 많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개발사에서 우리 한국 서버 유저들을 정말 각별하게 챙겨주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 같은 아재 게이머 입장에서는 예전에 콘솔 게임 한글화도 잘 안 해주던 그 시절을 겪어본 입장이라 한국 시장에 이렇게 진심으로 다가와주는 변화를 보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감동이 그냥 진심으로 눈물 나는 변화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진짜 세상 좋아졌다. 저처럼 피지컬보다는 뇌지컬을 쓰는 턴제 RPG를 선호하시거나 퇴근 후 느긋하게 나만의 부대를 육성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 게임은 정말이지 완벽한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출시된 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올해를 빛낸 수상작 2025에 선정될 만큼 그 게임성을 인정받고 있고, 무엇보다 신규 스토리가 정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앞으로 추가될 이야기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만큼 엔딩을 논하기엔 한참 이른, 아직 즐길 거리가 한참 더 남아있다고 할 수 있으며, 풍성한 혜택이 넘쳐나는 1주년 이벤트까지, 기동전사 건담 시드 리콜렉션에 숨겨진 이야기와 수많은 건담의 가슴 뛰는 대서사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작품, SD 건담 G 제너레이션 이터널이었습니다.